서울의 추운 겨울밤, 윤서의 손이 떨렸다. 병원 복도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듣고 있었다. 서야, 나는 레즈비언이었어. 내 엄마와의 결혼은 숨기기 위한 거였어. 그 말은 윤서의 세계를 산산조각 냈다. 평생 존경하던 아버지가 강인한 가장으로 살아온 그 사람이 사실 여성의 몸으로 태어나 남자로 살았고 동성애자였다는 사실. 윤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한국 사회에서, 보수적인 가정에서 40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윤서는 28살,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터로 일하는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늘 완벽해 보였다. 좋은 직장, 안정된 가정, 그리고 비밀스러운 연인 윤진. 윤진은 윤서의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였다. 둘은 3년 전부터 사랑에 빠졌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특히 윤서처럼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에게는 지옥 같은 일이었다. 아버지의 유언은 윤서의 비밀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나도 아버지처럼 평생 숨겨야 할까? 그녀는 생각했다. 다음 날 장례식장에서 윤서는 어머니를 마주쳤다.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엄마, 아버지의 그 말이 진짜예요. 윤서가 속삭이듯 물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내 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그랬어. 나와 결혼한 건 사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지. 나도 알았어. 하지만 사랑했어. 그게 우리의 선택이었어. 윤서는 충격에 휘청거렸다. 어머니도 알고 있었다니. 40년간의 결혼이 서로를 위한 위장이었다. 윤서는 화가 치밀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왜 평생 속였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야. 이 나라에서 그런 비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윤진은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윤서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아, 아버지가 레즈비언이었대. 나 어떻게 해? 윤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야, 진정해. 나랑 만나서 이야기하자. 둘은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윤진은 윤서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내 아버지의 삶이 내 삶을 결정짓지 않아. 우리는 다를 수 있어. 하지만 윤서는 두려웠다. 아버지의 유언이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만약 우리 관계가 알려지면 가족이 무너질까? 가족 모임에서 갈등이 시작됐다. 윤서의 오빠는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분노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레즈비언? 그건 불가능해. 그는 어머니를 탓했다. 엄마가 왜 그런 걸 숨겼어? 우리 가족이 웃음거리가 됐잖아. 윤서는 오빠를 말리려 했지만 속으로는 공감했다.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됐다. 특히 보수적인 집안에서. 윤서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오빠, 이제 그만해. 아버지는 이미 가셨어. 하지만 윤서의 마음속 충돌은 점점 커졌다. 그녀는 윤진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아버지처럼 위장 결혼을 해야 할까? 그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다. 윤진은 강했다. 서야, 우리는 싸워야 해. 숨기다 보면 평생 후회할 거야.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가족이, 사회가. 나 무서워. 이 대화는 둘 사이에 균열을 만들었다. 윤진은 윤서를 설득하려 했지만 윤서는 점점 멀어졌다. 한 주 후, 윤서는 회사에서 상사로부터 압력을 받았다. 윤서 씨,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네. 가족 일 때문인가? 상사는 친절했지만 그 뒤에는 경고가 있었다. 한국 기업 문화에서 개인사는 직장에 영향을 주면 안 됐다. 윤서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나 숨겨라 라고 속삭이는 꿈. 윤진과의 만남도 어려워졌다. 둘은 몰래 만나 사랑을 확인했지만 항상 불안했다. 만약 회사에서 알면 해고될 수도 있어. 윤서가 말했다. 윤진은 그럼 싸우자. 권리를 주장하자라고 했지만 윤서는 현실을 직시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고 차별은 일상이었다. 이 갈등은 둘의 관계를 시험했다. 시간이 흘러 윤서의 어머니가 병에 걸렸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윤서는 어머니를 돌보며 대화를 나눴다. 엄마, 왜 아버지와 결혼했어요? 정말 사랑이었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어. 내 아버지는 여성으로 살고 싶었지만 사회가 허락하지 않았지? 나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어. 윤서는 놀랐다. 엄마도,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그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결혼이 유일한 보호막이었지? 이 고백은 윤서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부모의 삶이 자신의 거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윤진에게 털어놓았다. 우리 부모님도 숨겨왔어.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할까? 윤진은 화를 냈다. 아니야. 시대가 달라졌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 하지만 윤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윤진과의 관계를 잠시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윤진은 상처받았지만 받아들였다. 알았어. 하지만 포기하지 마. 가족의 압력은 더 세졌다. 오빠가 윤서에게 말했다. 너도 이상한 소문이 들리던데. 회사 동료랑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윤서는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무슨 소리야? 오빠는 조심해. 우리 가족 이미 충분히 망가졌어 라고 경고했다. 이 말은 윤서를 공포에 빠뜨렸다. 그녀는 윤진을 피하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윤진은 윤서를 설득하려 했다. 서야, 우리는 함께해야 해. 아버지의 유언이 내게 자유를 준 거일 수도 있어. 하지만 윤서는 아니, 그건 저주야. 나도 평생 숨겨야 할 운명시라고 대답했다. 이 대립은 둘의 사랑을 시험했다. 윤진은 결국 내가 선택해. 하지만 나 없이 살 수 있겠어? 라고 물었다. 윤서는 밤늦게까지 고민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일기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고통이 적혀 있었다. 나는 여성으로 사랑하고 싶었지만 사회가 나를 강제로 남자로 만들었다. 아내와의 결혼은 사랑이었지만 진짜 나를 억누르는 감옥이었다. 윤서는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왜 싸우지 않았을까? 왜 포기했을까? 다음 날 윤서는 어머니와 대면했다. 엄마, 나도 레즈비언이에요. 윤진을 사랑해요. 어머니는 놀라지 않았다.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 이 사회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이 지지는 윤서에게 힘을 주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키웠다. 그녀는 윤진에게 연락했다.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오빠가 모든 걸 알게 됐다. 그는 윤서의 휴대폰을 보고 윤진과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너 미쳤어. 그는 소리쳤다. 가족 모임에서 폭발했다. 윤서가 레즈비언이야. 아버지처럼 어머니는 윤서를 보호하려 했지만 오빠는 가족을 망치지 마, 라고 외쳤다. 이 대립은 가족을 분열시켰다. 윤진은 윤서를 지지했다. 함께 싸우자. 둘은 관계를 공개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이 컸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상사가 윤서를 불러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을 주면 안 돼 라고 경고했다. 윤서는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깨어난 윤서는 윤진의 손을 느꼈다. 서야, 괜찮아. 윤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윤서는 미안해. 내가 옳았어. 숨기면 안 돼 라고 속삭였다. 이 순간
둘의 사랑은 더 강해졌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오빠가 어머니를 설득해 윤서를 집에서 쫓아냈다. 너 같은 애가 가족이야? 나가. 윤서는 윤진의 집으로 갔다. 둘은 함께 살며 미래를 계획했다.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 윤진이 말했다. 하지만 사회의 정면 충돌이 시작됐다. 친구들이 멀어지기 시작했다. 레즈비언. 이해 못해 한 친구가 말했다. 윤서는 상처받았지만 버텼다. 회사에서 해고 위기가 왔다. 상사가 소문 때문에 이미지 타격이야 라고 말했다. 윤서는 항의했다. 그게 제 잘못인가요? 사랑하는 게 죄예요. 상사는 지 나라는 아직 안 돼라고 대답했다. 윤서는 소송을 고려했다. 한국에서 동성애 차별 소송은 드물었지만 그녀는 싸우기로 결심했다. 어머니가 몰래 찾아왔다. 서야, 오빠가 화났지만 나중에 이해할 거야. 아버지의 유언이 내게 힘을 주길 바래. 어머니의 말은 윤서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오빠는 여전히 적대적이었다. 그는 윤서의 소문을 퍼뜨렸다. 우리 가족에 그런 애가 있어? 윤진과 윤서는 커뮤니티를 찾았다. 서울의 LGBT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 한 멤버가 말했다. 이 지지는 둘에게 힘을 주었다. 하지만 위험도 따랐다. 모임 후 누군가 둘을 따라왔다. 조심해. 반대자들이 있어? 고조되는 긴장 속 윤서는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다.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나도 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그녀는 울며 말했다. 그곳에서 오빠를 만났다. 왜 여기 왔어? 오빠가 물었다. 윤서는 아버지의 진실을 이해하려고 라고 대답했다. 오빠는 나도. 혼란스러워. 하지만 내가 왜 그럴까? 둘의 대화는 대립으로 끝났다. 윤진은 윤서를 설득해 공개 선언을 하자고 했다. 소셜미디어에 올리자. 우리의 이야기를 윤서는 망설였다. 위험해 하지만 결국 동의했다. 게시물은 바이럴이 됐다. 지지와 비난이 쏟아졌다. 용감하다 vs 추잡하다. 이 반응은 둘을 더 단결시켰다. 하지만 배신이 왔다. 윤서의 옛 친구가 소문을 회사에 퍼뜨렸다. 상사가 퇴사해라고 말했다. 윤서는 충격받았다. 왜요? 제 업무는 완벽해요. 상사는 이미지 때문이야. 윤서는 분노했다. 이 순간 그녀의 결의가 강해졌다. 실직 후 윤서는 새로운 길을 찾았다. LGBT 활동가로 나서기로 했다. 윤진과 함께 블로그를 시작했다. 우리의 이야기를 공유해요.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샀다. 나도 숨겨왔어요. 댓글들이 달렸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온라인 괴롭힘이 시작됐다. 죽어라 같은 메시지. 가족과의 화해 시도가 있었다. 어머니가 중재했다. 오빠, 윤서를 받아들여. 오빠는 어려워. 사회가 라고 말했다. 대화는 길었지만 진전이 있었다. 오빠가 아버지의 유언을 생각해봤어. 어쩌면 이해할 수 있을지도 라고 말했다. 이 변화는 윤서에게 희망을 주었다. 윤진과의 관계는 시험받았다. 압력으로 다툼이 잦아졌다. 너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 윤서가 소리쳤다. 윤진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대답했다. 이 갈등은 둘의 사랑을 더 깊게 만들었다. 그들은 상담을 받았다. 도덕적 딜레마를 직면하세요. 상담사가 말했다. 사회적 대립이 절정에 달했다. 시위에 참가했다. 동성애 권리,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반대 시위대와 충돌했다. 윤서는 다쳤다. 병원에서 왜 포기하지 않아? 오빠가 물었다. 윤서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라고 대답했다. 이 대화는 오빠의 마음을 움직였다. 회복 후
윤서는 책을 쓰기로 했다. 아버지의 이야기와 자신의 여정을. 출판사는 논란이 될 거예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서는 그게 목적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미디어 인터뷰가 쏟아졌다. 한국 사회의 변화가 필요해요. 하지만 대가는 컸다. 윤진이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나 지쳤어, 그녀가 말했다. 윤서는 미안함을 느꼈다. 미안해. 내가 희생돼서 둘은 서로를 안으며 약속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가족 모임에서 최종되면 오빠가 사과했다. 미안해. 내 용기를 인정할게.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이 화해는 윤서의 상처를 치유했다. 책 출간 후 윤서의 삶은 변했다. 강연 요청이 왔다. 레즈비언으로 사는 법, 그녀는 말했다. 숨기지 마세요. 싸우세요. 청중은 박수를 쳤다. 하지만 여전히 비난이 있었다. 전통을 파괴한다. 윤진과 윤서는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 앞에서 영원히 함께 웃어야 했다. 이 순간은 행복했지만 법적 인정이 없어 아쉬웠다. 사회적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법안 논의가 시작됐다. 윤서의 이야기가 영향을 줬다. 하지만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 멀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오빠와의 관계는 회복됐다. 내가 옳았어. 그는 말했다. 가족은 다시 뭉쳤다. 아버지의 유언이 촉매제였다. 윤서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아버지, 감사해요. 당신의 고통이 내 자유를 줬어요. 이 모든 선택이 옳았을까? 사랑을 위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게 정당한가?